안녕하십니까. 네. 물권 총론 할 차례인가요? 16페이지. 진도표에 비춰보면 딱 한 타임 밀렸죠? 한 타임 밀렸어요. 오늘 물권 총론과 강론까지 쭉 다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중에서 뒷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가져오셨죠? 네. 그대로 꼽아놓고 갖고 오신 분들은 안 펼쳐보신 거죠, 그렇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 복습을 하셔갖고 이제 두고 오셨을 텐데. 오늘도 프린터가 한 10몇 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소유권까지 해서 프린터가 나왔으니까. 뭐 학원에서 나눠주거나 뭐 특강을 하거나 나눠주거나 이럴 때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는 뭐 프린트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죠. 찌라시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좌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얄부리하니까 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프린트를 나눠드린 거니까 이거를 무슨 뭐 시간 내 가지고 야 그래 내가 오늘은 프린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을 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화장실 갈 때, 뭐 밥 먹을 때, 뭐 이럴 때 드라마 보다가 잠깐 다른 드라마 봐야 되는데 중간에 광고 할 때 뭐 이랬죠. 그럴 때 이제 광고 이렇게 들여다보지 마시고 앞에 뒀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드라마 시작하면 또 내려놓고 드라마 보시면 돼. 이렇게 짬짬이 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 프린트 16페이지 물권법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권법에서는 총강론 합쳐갖고 14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14문제가 나오고 총론 문제가 지금 보면은 18문제가 나와 있어요. 5년간 18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4문제가 채 안 나온 거죠. 3.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4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문제. 네, 이제 어떤 해는 한 문제 나온 해도 있고요. 어떤 한 6문제 나온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한 문제에서 6문제 사이 나오는데 보통 3, 4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3, 4문제에서 집중해서 나오는 게 이제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권법 총론에서 등기와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게 한 7개 정도 됩니다. 7개 정도에서 중요한 게 뭘까? 7개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딱 꼽아라 그러면 이제 가등기하고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추정력하고 4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4가지. 요거는 머리에 꼭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등기 관련 세트 하나 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따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셨다가 점유권과 소유권에 가면 이제 판례와 결합이 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 문제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요. 시쳇말로 이게 물권적 청구권 문제인지를 몰라요. 수험생분들이. 이게 물권 등기하고 결합이 돼서도 나오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문제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물권적 청구권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191조 혼동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혼동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6개 정도 물권적 청구권하고 등기 4개,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그리고 혼동 6개 정도만 정리하면 물권 총론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론이 문제죠. 강론. 우리 강론 문제가 몇 문제인가 볼까요? 물권 강론이 1번부터 시작해서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아요? 몇 문제죠, 도대체? 50문제예요, 50문제. 그럼 5년간 50문제니까 매년 10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기본으로 10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 10문제 중에서 5문제 맞기도 힘듭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매년 강론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한 8문제 맞아야지. 이런 걸 우리가 민법 정치에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강론 8개 맞아야지. 이래, 아예.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5문제 정도만 생각하시고, 맞출 수 있는 것만, 조문 위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내용은 어려운데 조문 위주로 나오는 것들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맞추고 강론에서 살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갑을병정 이거는 그냥 찍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나 이것도 맞출래 하지 마세요. 괜히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확인은 해드릴 텐데 해드릴 텐데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원래 어려운 거고 한 모의고사 한 90점대 맞는 사람들이나 맞추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삐지시는 분들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니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는 해갖고 맞출 거야. 아 이거 괜찮아요. 오기가 생기신 건 괜찮아요. 네. 다른 데 좀 전략을 하시죠.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총론. 일단 물권 총론은 크게 내용의 덩어리가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으로 나오는데 이 물권 변동론이 핵심이 됩니다. 물권 변동론. 그리고 물권 총론의 일반론 부분에서는 물권의 의의 특징, 물권의 주체, 객체화에서는 일물 일권주의,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185조 물권 법정주의. 그냥 물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일반적 효력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권하고요. 네 덩어리 개념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론에서는 물권 변동론에서는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 변동이란 타이틀이 딱 나오고 권리 변동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두 개가 탁 떠올라야 돼요. 두 개가. 하나가 권리 변동의 모습하고요. 그 권리 변동의 원인하고요. 이때 권리 변동의 모습이란 건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래서 취득에서는 무슨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게 있고 변경에는 주체 내용, 작용 변경이 있고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예, 그거라고 붙였어요. 그거 뭐 법률 요건. 여기에 두 개가 있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두 개가 있어요. 또 나와요 여기. 두 번째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서 크게 틀이 네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크게 네 가지 틀이 있고 그중에 법률 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부동산 물권 변동 이게 핵심이 되죠. 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조문이 두 개가 있죠. 186조하고 187조. 시험 문제가 여기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크게 네 덩어리가 있죠. 이 조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경계선상에 있는 놈들. 기출문제를 보면 가끔 이런 거 나오죠. 다만 등기를 요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 186조와 187조를 해석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하겠죠. 거기에다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등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등기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7조 단서. 그걸 위반한 행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권 변동 모습의 마지막인 변동과 관련해서 소멸 나오고 이 소멸과 관련된 게 191조예요. 이 정도 내용들이 물권 총론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틀을 물권 총론은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틀을 일단 딱 잡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주로 어디에서 집중해서 나오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16페이지에 보면 1번에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누굴까? 물권자가 가져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뭐에서 파생되는 권리예요? 물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그러니까 결국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누구냐? 현재 물권자. 누구예요? 현재 물권자.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 현재 물권자. 결국은 1번은 현재 물권자가 누구냐를 찾으라는. 5번을 먼저 보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보면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라는 게 있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냥 취득한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 했으니까 물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제끼요. 4번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무허가 건물이라면 등기가 안 돼 있을 거고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산 사람도 당연히 등기를 못 했겠죠. 그럼 이 사람 소유권자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도 물권적 청구권이 없을 거예요. 3번에 계약명의 신탁자. 계약명의 신탁이 뭐죠?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네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라. 그러면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서 을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름을 빌린 사람을 뭐라 그래? 이름을 빌린 사람. 예? 이름 빌린 사람. 신탁자. 자기 이름 빌려준 사람. 수탁자. 얘가 매매를 해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매수인이 누구예요? 수탁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이런 형태를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자금 제공자 갑은 숨어 있고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을 하고 등기도 이렇게 넘어가요.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얘는 등기된 적이 없죠. 그럼 얘도 물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아예 물권적 청권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1번 가등기 담보권자. 담보 물권이죠? 저당권으로 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4조부터 시작해서 이 가등기권은 목적물이 경매될 때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당권자 물권적 청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반환 청권만 없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권 물권적 청권 자체는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에요. 근데 4번을 모학원 강사분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기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산공단에서 받아줬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전부 정답. 1번이 답이어야 되는데 전부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땡큐인데 답은 1번이 맞아요. 1번이 맞는데 4번을 그렇게 이의 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전부 정답. 쉽게 말하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4번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복수 정답이죠. 전부 정답 이렇게 처리를 했던 사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누가 답이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답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존 등기할 때는 건축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은 보존 등기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무허가 건물 이렇게 나왔으면 미등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답은 정보 정답으로 됐고요. 어쨌든 1번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긴 또 안 나옵니다. 또 나오게 되면 4번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미등기를 쏙 빼고 출제를 해가지고 약간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틈을 이의 신청을 해갖고 받아준 사건입니다. 어쨌든 물권적 청구권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 현재 물권자를 말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 두 가지를 추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갑이 땅 소유권을 팔아버리면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터잡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아직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했다. 그럼 을은 아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을이 직접 소유권에 터잡아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인 갑을 대위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두 가지 판례가 있죠? 요거 두 가지를 딱 버렸어요. 예.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적 청구의 기본 틀을 좀 잡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중에 7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뭔지는 알죠? 거기 뭐 폼나게 고급지게 써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물건 돌려줘.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네. 자, 종류가 3개가 있고요. 2세트가 있습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에. 자, 이때 이 소유권에는 213조와 214조를 다른 물권이 준용하죠. 준용하되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고요. 이때 유치권은 끝끝내 물권적 청구를 인정을 안 해주고요. 질권은 해석상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뺏길 일이 없습니다. 뺏길 일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를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요. 넘기면 성질이 나와요. 물권적 성질과 채권적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적 성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을.
물권적 성질이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거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권도 넘어간다.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한 자가 이 갑이 소유권만을 넘겨주고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권만을 자기한테 유보시켜 소유권을 이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물권적 청권 중에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권은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물권적 청권은 침해 사실의 객관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그랬죠. 물론 꼭 침해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 염려만 있어도 인정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 중에 물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한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X.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만 있어도 침해 염려만 있어도 방해 예방 청권 인정되니까 그런 표현들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불강력적으로 침해됐던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던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요? 인정됩니다. 그걸 침해 사실의 객관성 이렇게 불렀고요. 나아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따로 뭐까지도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상대방이 부담하죠. 그 다음에 타 권리와의 관계도 간단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갑은 돌려달라 소리 못하겠죠? 기간 중에는. 근데 임대차가 끝나요. 끝나면 돌려달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갑이 을에게 물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계약상 반환 청권하고 또 하나가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반환 청권 두 가지입니다. 차이는 뭐냐? 계약에 터잡은 반환 청권은 채권적이에요. 그래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야.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권은 물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근저당권으로 가면 이런 판례가 하나 있죠.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갚았다. 말소해야 된다. 말소 청권이 갑에게 두 개가 생긴다. 계약에 터잡은 말소 청권하고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 청권하고 두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겨야 갑한테는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말소 청권 두 개 중에서 뭐가 같이 넘어간다? 소유권에 터잡은 게 넘어간다. 계약에 터잡은 건 넘어가지 않는다. 을하고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전 소유자는 계약에 터잡은 채권적 청권으로서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권으로서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거기까지 머릿속에 딱 다 알고 계시죠? 금시초문이란 표정이죠? 금시초문이면 지금 들었어요. 그렇죠? 한번 들으면 돼요. 괜찮아.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아. 외우면 돼. 제 강의를 이걸 인강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밑에 댓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제 강의 그 평가 밑에다가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셔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쓰시고 제가 언제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예? 이해 안 되면 외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언제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거 이해시켜드렸잖아. 그렇죠? 조금 스피디하게 해서 그렇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쓰였어요. 뭐 괜찮아요. 암기만이 살 길이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좀 물권적 조건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다시 문제 돌아가서 이번에 물권 변동부터 나왔는데 여기부터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거의 다 186조, 187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번 이건 이제 지문 하나하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번, 2번, 1번 갑이 그 소유 땅을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자, 2번에 1번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던 가장행위, 은닉행위하고 결합됐죠. 갑이 을에게 땅을 뭐 하면서 증여를 하면서 이걸 감추고 매매로 가장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 돼 있다? 매매로 돼 있다.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유효다. 등기 원인이 불일치하더라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가 우리 판례. 그러니까 어떻게 등기가 됐든 그걸 따지지 않고 현재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샀어요. 돈 다 줬어요. 등기서류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등기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인감증명서가 3개월이 지났어. 그럼 다시 떼야 되죠? 갑한테 가서 인감증명서를 다시 떼러 갔더니 얘가 땅 팔아먹고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가버렸어. 그럼 돌아올 때까지 등기를 못 하잖아요. 인감증명서 날짜를 살짝 위조했어 얘가. 그래 등기했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죠. 그래 안 그래? 그 등기 유효 무효? 유효. 위조한 거에 대한 은팔짓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단순히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하면 무효지만 얘는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누가 권리자예요 지금? 돈 다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판례가. 아시겠죠? 이거 마찬가지. 의리 실제 권리자 증여받은 거 맞으니까 등기 원인이 불일치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번 5. 2번은 등기부가 멸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등기는요. 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 요건에 불과할 뿐 무슨 요건은 아니다.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 무슨 요건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첫째가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또 하나가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었거나 등기부가 멸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등기부가 멸실했어요. 불법 말소의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고 멸실에는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법에서 공부하셨죠? 회복 등기가 두 개 있는 거? 그 멸실 회복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회복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등기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설령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번. 회복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죠? 이게 2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아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을이 소유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서를 위조해서 을 등기를 말소했으니까 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거죠.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산 을이 간명으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터져봐 이전 등기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해서 등기부가 두 개예요. 이중 보존 등기죠. 예? 자, 이중 보존 등기 어떻게 처리했죠, 우리가? 예,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에 이중 보존 등기가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라고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이상 있어.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 거. 3번의 양가 2번. 이것만 머릿속에 팍. 나머지 다 아시는 거고.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지금 이 경우죠. 하나는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을 때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이게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 3. 토지를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을에게 팔아먹었는데 을이 이전 등기하지 않고 을이 보존 등기했다. 이게 선 보존 등기고 이게 후 보존 등기다.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럼 후 보존 등기는 설령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 있죠. 또 하나가 건물을 신축한 갑이 있어요. 이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걸 팔아요, 을한테. 그리고 얘가 보존 등기를 해요. 이런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죠. 얘가 먼저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한 원시 취득자가 또 보존 등기를 해요. 이거 원인 무효 아니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돌아와 봅니다.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관계서를 위조, 4번이군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간명으로 된 보존 등기 터져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했으니까 을 등기가 후 등기, 갑 등기가 선 등기. 그러면 후 등기는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요.
을이 갑소유 토지를 상속한 뒤, 자, 갑소유 땅을 을이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했으니까 얘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187조 단서, 본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는 이걸 병한테 팔아요. 매매. 매매는 을이 등기 없이도 해도 돼요. 이거는 처분 행위가 아니라 채권이라 그랬어요. 187조 단서를 보면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때 처분은 이전 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터져봐 등기를 넘겨주려면 등기를 넘겨주는 게 뭐라고요? 처분. 그러려면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바로 이렇게 넘겨줬어요. 원칙 무효죠. 원칙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더라. 얘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게 맞고 을병사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다면 병이 실제 권리자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 넘어간 것도 예외적으로 어떻다? 유효다. 을은 분명히 187조 단서를 위반했죠.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이런 게 있더라요. 그렇죠? 5번 병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3번 마찬가지입니다. 물권 변동. 1. 건물 신축한 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X.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187조. 2번 5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10년이죠. 5년이려면 선의 무과실까지. 동산 조문 그대로죠. 246조. 3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 소유권에 터자면 명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아까 요거 어디 갔어? 요거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터져봐 직접 명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4번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점유권도 권리고 승계하려면 두 가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전적과 설정적이 있었죠. 설정적은 제한물권 설정하는 건 빼버리고요. 이전적이 두 개가 있었어요.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포괄승계가 뭐예요? 상속. 점유권도 상속에 의해서 인정된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합유 지분 포기. 뭐뭐 포기란 말로는 법률행위. 뭐라고요? 법률행위. 단독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물권을 포기했다 그러면 법률행위니까 뭐까지 필요해요? 말소 등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합유 지분권을 포기했다 법률행위니까 포기만으로는 안 되고 자신이 포기한 합유 지분을 말소하고 잔존 합유자들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효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합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해야 발생한다. 지금 요 3번 같은 것들은 물권법 총론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등기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그다음에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까지 다 물권 총론 전반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4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에 한한다. 맞죠? 저당권 안 된다 그랬죠? 2번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이 경로되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이 4번에 2번. 지난주에 조건을 말씀드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2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오피스텔을 주겠다. 정지 조건부죠. 네? 또 하나는 갑이 을에게 일단 오피스텔을 줘. 등기까지 넘겨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 단 떨어지면 도로 내놔. 말씀드린 적 있죠? 안 했나?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거의 도서관 수준으로 꾸며줬어. 열심히 공부해라. 대신 떨어지면 너는 도로 내놔라 말이야. 도로 반환. 그럼 이건 해제 조건부죠. 시험에 붙으면 오피스텔을 줄게.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에요. 시험에 붙으면 오피스텔을 줄게. 라고 약속한 경우하고 일단 여러분에게 오피스텔을 건네주고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떨어지면 도로 내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어느 때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훨씬 열심히 하겠죠? 일단 내게 되면은 뺏기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때 훨씬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붙으면 주겠다라고 말한 때보다도 이때 훨씬 더 열심히 해. 근데 훨씬 열심히 했다 해서 꼭 붙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떨어졌어. 오늘 5월 27일 날 증여를 했는데 10월 24일 날 떨어졌어. 소유권은 되돌아오겠죠? 가백에 첫째, 말소 등기해야 되돌아와요? 말소 등기 없이 되돌아와요? 말소 등기 없이.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가백에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 10월 24일부터 갑소유로 되돌아와요? 5월 27일 소급해서 되돌아와요? 이 오피스의 소유권이 10월 24일부터 갑소유가 돼요? 5월 24일로 27일로 소급해서 갑소유가 돼요? 장래효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성립한다. 장래효니까 소유권이 며칠부터 되돌아와요? 10월 24일부터. 이거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만약에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는 5월 27일 소급해서 되돌아와요. 소유권이. 그렇죠? 그러나 해제 조건의 성취 효력은 장래효니까 소급해서 되돌아오는 게 아니더라. 장래를 향해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터져봐 등기가 되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복귀하죠? 두 가지. 말소 등기 없이 장래를 향하여 이렇게. 근데 이 147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라고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왜 만들어놨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험 떨어졌죠? 예? 떨어졌어요? 뭘 뺏겼어? 오피스를 뺏겼어요? 6월 달에 세금 나오죠? 누가 내야 돼요? 세금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죠? 시험 떨어져. 오피스를 뺏겨. 6월 달에 나온 세금 내야 돼. 환장하지요? 울고 싶을 거예요. 갑이 왔어. 야, 세금은 내가 내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급표예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 조문은 그래서 준 거예요. 예? 그 147조 사망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슨 효다? 장래효. 옳은 내용이네요. 3번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되면 등기원인 실효를 주장해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 뭔 말이에요 이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요. A 토지가 있고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소유자가 을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얘는 등기부 취득시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문제는 이렇게 등기가 넘어간 게 처음부터 무효였어요. 상관없죠?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는 이 등기가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이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등기가 유효였냐 무효였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3번은.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이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등기 명의자 을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데. 그쵸?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합의 사이에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걸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 4번이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이때 모두는 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가리 못자 대가리 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시자 등기를 생략하고 승계 취득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유효 무효? 유효하다. 5번 점유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네? (5번) 점유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했어요. 20년 됐어요.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하죠? 우리 소유권 취득.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얘가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갑이 돈을 빌리면서. 그리고 얘가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이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런데 지금 취득 시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예?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갑수요 땅의 을이 점유 취득 시 완성이 됐는데 점유 취득 완성 후에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 이 갑이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 상태 제가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이거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담보권이 없는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담보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을이 이걸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돈은 누가 빌렸는데? 갑이. 누가 대신 갚아? 을이. 대신 갚았으니까 갑에게 구상할 수 있죠?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구상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값을 일단 그냥 거저 먹었잖아요. 네가 대신 갖고 구상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변제는 할 수 있어요. 갑에게 구상은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점유취득시 완성의 효과에 조금 추가해서 보셔야 될 게 6개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아예 지금 보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스의 땅을 을이 점유하고 20년이 됐어요. 그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못해요.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의 토지반 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또 을이 20년간 갑수유 땅을 사용했죠. 사용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이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박으세요 머리에. 예? 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적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못해, 손해배상 청구 못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두 요거 갑수요 땅이 똑같아요. 을이 점유를 했고 20년 지났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갑이 건물을 지어. 갑이. 그리고 등기를 넘겨받아. 그럼 갑수요 땅, 갑수요 건물에서 을수요 땅, 갑수요 건물로 바뀌었죠. 갑이 법정 시정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뭘 취득한다고요? 법정 시정권. 그러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 청구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이거 갑수요 땅이 똑같아요. 을이 점유하고 20년 지났어요. 근데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그리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이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을이 대신 갚았어요. 갚을 수 있어요. 있는데 대신 갚고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하나. 갑수요 땅에 을이 점유를 하고 20년이 됐어. 그럼 역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갑이 세금을 안 내서 이게 압류가 됐어. 과세관청이 압류를 했어. 누가 세금을 안 내서? 갑이 세금을 안 했으니까 갑의 재산을 압류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등기를 넘겨받으면 얘는 소유권을 언제부터 취득해요? 등기한 때부터 취득해요? 점유한 때로 개시해서 소급해서 취득해요. 소급해서 취득하죠. 그러니까 을이 여기 세무서를 찾아가서 왜 세금 체납은 갑이 했는데 내 땅을 압류했냐라고 소표를 주장해. 얘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소급표 주장 못한다. 과세관청 원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원칙이 소급표입니다. 그런데 이 소급표가 과세관청에 대해서만큼은 제한된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된다고요? 제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최우선이 뭐라 했어요? 세금 뜯어낸 거예요. 최우선이 뭐라고요? 세금. 왜? 그래야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 세금이 무조건 뜯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소급해서 취득하더라도 그 소급표를 누구한테는 주장 못한다. 과세관청에게는 주장 못한다. 예?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완성자가 등기하기 전 6개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할 수 없는 거 3개. 을이 등기하고 난 다음에 못하는 거 3개. 철거 청구 못해.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아서 변제했다더라도 구상권 행사 못해. 압류한 관세관청에게 소급표 주장 못해. 예? 이해가 아니고 답은 5번? 네. 자, 5번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가등기. 자, 가등기는 어떤 건지 우리 프린트 10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등기라 그랬죠. 순서 확보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각과리 1월 10일 날 토지를 매매했어요. 등기는 3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어요. 2달이나 남았어요. 갑이 중간에 다른 놈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을이 나 가등기 해달라. 1월 10일 날. 순서를 미리 확보를 해놔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팔았어. 병한테 등기까지 넘겨줬어. 괜찮아요. 병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지만 3월 10일 날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이미 1월 10일 날 뭘 확보해놨습니까? 순서를 확보해놨으니까 뭘 통해서? 가등기를 통해서. 순서가 우리 물권과 물권 지금 소유권 2개가 충돌하잖아요. 충돌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였었죠? 등기선언하라 그랬죠. 누가 먼저 등기한 걸로 봐요? 을이. 그러니까 이 병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 이게 가등기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는 물건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다. 물건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하고 우리 부관에서 외운 거 있죠? 뭐 부정가 부시가 안 해왔는데 부정가는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부시가는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예? 암기만이 살 길이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했던 거야. 부정가 부시가.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부 해제조건부 권리 안 돼요. 정적권 권리. 시기부 권리, 종기는 안 돼요.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부 권리와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이하 완결권. 이따위가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이때 가등기 효력, 가등기인 상태. 아직 본등기하기 전, 본등기하기 전. 가등기인 상태. 이때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이때 실체법상의 효력이란 건 뭐예요? 권리 변동을 말하는데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이 팔아먹는 거 막을 수 없고 가등기 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렇죠? 처분행위 저지 못하고 가등기 채로 대항할 수 없으며 추정력 따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2개. 불법 말소되었을 때 당연히 회복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이걸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한다. 이게 본등기 전의 효력에서 머릿속에 확 박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본등기 후의 효력과로서는 첫째로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것인가?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는 상대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현재 등기 명의이 아니에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될 텐데 중간에 소유자 병 제3자 등기가 있더라. 근데 본등기하면 손이가 소급하니까 이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2번째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소급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요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였다? 병이 소유자였었다. 그러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요 사이에
토지 사용료, 사용이 부당이도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딱 세 가지.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두 번째 순위는 소급한다. 세 번째 물권 변동의 시기는 소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딱 본등했을 때 기본적인 효력이 딱 됩니다. 그렇죠? 일단 거기까지는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갑소유 땅에 을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 옳은 것 골라라. 1. 가등기가 있다. 끝에 보면 추정되지 않는다. 무조건 맞아요. 아까 가등기는 추정력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등기란 말이 쭉 나오고 끝에 추정 어쩌고 나오면 추정 안 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추정 안 된다. 2번 을이 가등기 터자가 본등기 하게 되면 을은 가등기를 한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가등기 한때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한때부터.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병에게 해라. 아이고 갑을 상대로 한다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4번 을이 가등기 후에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을이 본등기하게 되면 을은 정을 위한 물상보증인 집이다. 아니 저당권 등기, 아니 소유권도 직권말수 되는데, 뭐도 직권말수 되는데 소유권도 직권말수 저당권 따위가 뭐라고? 이것도 말수돼야죠. 말수.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아니고요. 저당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4번도 틀렸죠. 5번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1번이죠. 옳은 거. 예? 절대로 가등기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다 풀 수 있어. 날짜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날짜 나와도. 지금은 단순하게 나왔지만 날짜를 내는 놈들이 있어. 또. 개또라이들이 이렇게 막 날짜. 예? 날짜가 뭐가 중요하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걸 날짜를 박아가지고 수험생분들 괜히 지레 겁먹게 만드는 이 개또라이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날짜 상관없어요. 그냥 순서대로만 쫙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6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리 전 을이 갑으로 땅을 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을 등기는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그 다음에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갑소유 땅을 을이 지멋대로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았고 병에게 넘겨줬어요. 병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우리 민법상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을, 병을 상대로 줄줄이 말소 등기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최종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 뭐 하는 방법이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1번이죠. 1번, 2번.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을병이 매매를 할 당시를 보세요. 이때 병은 자기 거 아니었죠? 전부 타인 권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런데 결국 병에게 소유권을 못 넘겨줬죠? 담보 책임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뭐예요? 전타, 선해손, 얘가 선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이라면 뭐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죠? 예? 외우고 계시잖아 우리. 지금 외우면 돼요? 네,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 예. 선의의 매수인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권. 근데 계약을 해지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뭐가 있어요? 원상회복 청구. 계약 해제의 부수적 효과가 뭐가 있어요? 원상회복 청구. 그 원상회복 청구 속에 뭐가 있어? 준 돈 돌려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4번 병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못하지요. 얘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뭐는 있다고요? 등기부 취득시효 있어요. 모르고 했다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뭐예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5번 병명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병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네, 옳은 질문이네. 그쵸? 뭐가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렸네. 네. 그쵸? 아까 갑이 진정한 등기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 줄줄이 말소 청구 아니면 진정명 해버리면 이전 등기 청구가 이렇게 되겠죠. 자, 7번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 자, 등기 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신청자 측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등기 청구는 다 필요 없고요. 그 성질이 뭐냐?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구별하는 이유가 뭐야? 이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별해요. 구별할 때 뭘 갖고 구별하느냐? 발생 원인 갖고 구별해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면 뭐고? 채권적이고, 등기와 권리가 불일치해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 생산한 건 뭐고? 물권적이고.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건 뭐라고요? 채권적. 다만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점유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점유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7번 문제는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채권적과 물권적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중에 1번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계약을 통해 생기죠. 당연히 채권적일 겁니다.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니까 매수인이 가는 거예요. 이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청구권. 이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청구권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계약을 통해 생긴 거예요. 4번은 시효 취득에 대한 등기 청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채권적이라고 그랬어요. 5번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의 등기 청구권. 갑을병이 순차 매매를 했는데 요 놈들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면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 병의 갑에 대한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갑을병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뭐에 터잡아 생긴 거예요? 합의. 합의 법률 행위인가요? 합의 법률 행위예요? 예? 이거 법률 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의사합치니까. 합의를 길게 말하면 뭐예요? 의사합치. 그러니까 계약이 법률 행위입니다. 예? 법률 행위를 통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적이. 아니 계약이 합의 보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팔기로?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 2, 4, 5 다 채권적이에요. 근데 3번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갑을이 매매를 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잊으시면 안 돼. 제발.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물권 문제 대부분 굉장히 많이 풀려요. 예? 다시 한번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따위로 실효가 되면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소급해서 갑에게 복귀.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왔어요?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을에게.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왔어요? 일치시키려면 말소 등기 청구하겠죠? 무슨 적이에요? 물권적.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아니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해야지 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뭔 등기를 청구?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전제가 깔린 거예요.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취소가 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친절하게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간 다음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이렇게 안 나와요. 딱딱 잘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3번만 뭐다? 물권적 청구 이렇게. 됐죠? 8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불병 순차매매 중간생략 등기 물어보는 거죠. 토지거래가 허가구역 밖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깡그리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은 되지만 유효로 처리하죠. 자, 프린트에 있는데요. 중간생략 등기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2번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 의 등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등기를 말한다. 미등기 전매와 결부된다. 이 법적 규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요건이 뭐냐? 당사자 전원 합의. 이 합의는 명시묵시 동시 순차 가능한데 시험 지문에 순차 묵시 합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갑, 을, 병, 순차 합의. 이렇게 나오거나 갑, 을 합의, 갑, 병 합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갑, 을, 병, 순차 합의란 말이나 갑, 을 합의, 갑, 병 합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합의가 있다 해서 갑병이 매매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을갑사의 계약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또는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3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3번 유효하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요게 또 굉장히 잘 나오죠. 여기 보세요. 갑을병이 매매를 했는데요. 얘가 합의를 안 해줘요. 이때 을이 잔머리를 굴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을병이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을병 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서라고 안 돼 있고요. 이전등기 청구권 양도계약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을병사에 매매를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이전등기 청구권 양도계약서. 즉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요놈한테 양도하는 계약을 해요.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우리 민법에 이게 채권양도 통지 대항요건이라고. 네?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병이 직접 이전등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 판례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갑이 동의 안 했으니까 중간생략 등기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짓거리 하죠. 그게 바로 2번에 있는 거죠.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 을로부터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중간생략 등에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요거 가지고도 문제가 다 풀려요. 보겠습니다. 8번. 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1.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2. 갑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때.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우리 취소 사유가 4개가 있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게 있고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면 그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문제가 제3자예요. 선의의 제3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또는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로 나뉘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차고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취소. 알고 계시죠? 근데 뭘 이유로 취소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럼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갑은 병 앞으로 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선이든 악이든. 3번 갑은 을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앞으로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지요. 예? 얘가 대금을 안 줬어요. 을이 갑에게. 근데 병이 직접 청구 들어왔어요. 갑은 나 아직 을로부터 돈 못 받았다. 등기 못 넘겨주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로 순차한 경우 갑은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금 보세요. 갑을 합의했고 을병 합의했는데 순차. 얘가 동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갑을병이 나오면 갑을 합의, 갑병 합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했지만 얘가 아직 동의는 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갑의 약간 모순되죠 말이. 갑을 사이에 합의가 있고 을병 사이에 합의가 있는데 갑이 동의 안 했다는 건 갑이 말 바꾼 거잖아요. 나 못 해주겠다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 동의가 없으니까. 5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 이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병이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들어왔어요. 갑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는 해제 효과가 관해서 해제가 됐든 합의 해제가 됐든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548조 1항) 단서에 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건데 이 보호되는 제3자 그냥 보호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 동산은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얘 지금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해제되었다. 얘는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청구 들어오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네, 4번. 이렇게 되겠죠. 9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가등기만 갖고는 제3자한테 찍소리 못한다니까. 을이 병한테 가서 등기 말소하라고 하면 병은 뭐라 그래요? 본등기부터 하고 와 이 자식아. 을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본등기부터 하고 와 이 자식아. 가등기인 채로 뭔 개소리요. 이렇게. 가등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제3자에게. 1번 X. 2번 멸실된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택도 없다. 우리 판례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걸 표제부 등기 이용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3번 가등기 후 가압류가 맞춰지고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가 되었을 때 가압류는 어떻게 된다? 이 똑같아요. 보세요. 가등기 후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등기했어요. 소유권도 직권 말소되는데 저당권도 직권 말소되는데 가압류 지가 뭐라고? 말소돼야지. 에? 직권 말소돼야 돼. 이거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가등기가 가압류되는 경우 있어요. 가등기 자체가 가압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달라요. 가등기가 가압류가 있으면 아예 본등기 자체가 안 돼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가등기가 가압류된 게 아니고 가등기 된 부동산이 가압류된 거예요. 그때 본등기하면 이거 다 말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X. 4번 갑명이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이순 후 을명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그 후 갑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되었다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을 우선한다. 보세요.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 을이 나타났고 얘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순위가 소급하죠. 그럼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갑이. 순위가 소급하니까 갑이 우선해야죠. 5번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있어요. A 토지가 있고요. 토지 대장이 있어요. 여기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을로 이전 등록이 됐어요. 이때 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다시. A 토지 대장이 있어요.
거기에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록이 있어요. 소유자가. 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예?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첫째 이게 미등기 토지야. 등기부가 없어. 그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뭐하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86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이렇게 생긴다.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장상 이전 등록만 된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요 지문이에요. 5번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명인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됐죠? 반면에 이 땅이 만약에 등기된 땅이에요. 등기된 땅의 A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갑에서 이렇게 이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등기부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토지 대장상 이 기록은 뭘 기초로 이루어졌어요?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지죠. 보존 등기만은 대장을 기초로 보존 등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2차가 공시법에서 공부하시죠? 네? 보존 등기는 대장을 기초로 만듭니다. 반면에 이전 등기와 같은 권리 변동 등기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기록을 옮겨요. 그렇죠? 지금 이전됐죠? 뭘 기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등기부에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러니까 요 놈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할 것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된 부동산. 예? 그때 이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냐 못하냐 그렇게 달라져요. 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 요 경우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야 취득. 판례가 두 개가 다 있어요. 그 중에 요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9번까지 봤습니다. 10번은 좀 쉬었다 보겠네요.